안녕하세요. 연애세이 심리상담사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연애나 결혼을 하실 때 꼭 걸러야 할 인간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아직 연애 전이신 분들은 연애 시작부터 입구컷을 높이면 좋겠습니다. 이미 연애 중이시라면 정이 들어서 힘드시겠지만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특징은 상대방이 필사적으로 변하려는 의지와 실천이 없다면 불타는 냄새를 맡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불지옥 냄새죠. 인간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 3대장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 배우자, 자녀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엄청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본질적인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관계인데도 부모, 자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배우자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관계예요. 때문에 애인과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하면 불지옥 맛을 본다는 것을 간접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지옥으로 가지 않으실 수 있도록 반드시 피해야 할 유형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맞는 걸 참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폭력은 천천히 스미듯 사람을 한거불능 상태로 만듭니다. 처음부터 미친 듯이 때리지 않아요. 보통은 폭언과 욕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점차적으로 강력한 폭력으로 번지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폭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경험을 하면 자꾸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상대방 부모님도 폭력을 쓰셨다면 특히 더 주의하세요. 때리고 나면 빕니다. 다음에는 절대 안 그런다고요. 그런데 거의 안 변해요. 갈등 상황에서 상대를 폭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너무 쉽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려서 계속 폭력을 씁니다. 여러분은 점점 더 상대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며 맞춰주게 됩니다. 나중에는 공포만으로도 여러분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서워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까지 이용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선택했기 때문에 폭력을 참고 산다고 해도 상대는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쓸 텐데 자녀는 무슨 죄로 맞고 살아야 되나요? 특히 여러분의 부모님이 폭력을 사용했다. 그리고 빌고 용서하는 것을 반복해서 보면서 자랐다. 그러면 여러분은 상대의 폭력에 보다 수용적일 수가 있으니 더 조심하세요. 연애 때 폭력을 썼는데도 결혼해서는 괜찮을 거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짓수로 5초 컷 기절시키는 능력이 있다면 모를까? 이런 사람은 나중에 헤어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가족들 돈까지 다 도박과 빚 갚는 데 빨려 들어가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살아도 반복되거나 반복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삽니다. 자제하다 또 도박하게 되면 이 사람을 버려야 할지 끝까지 함께 가야 할지 이 고민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완전히 신뢰할 수가 없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같이 살더라도 한 사람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그냥 도박만 하지 말라는 심정으로 케어해주면서 살게 됩니다. 어디 나가서 돈을 벌어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월급까지 다 뺏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무너지는 집안의 기둥이 돼서 뼈골 빠지며 버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도 이 빚을 떠안고 살아야 할 가능성이 크고요. 행복할 시간이 있을까요? 또 내가 모르는 도박빚이 터지지 않기만을 전전긍긍 바라면서 살게 됩니다. 나는 돈이란 것에 해탈을 했다. 자연을 벗삼는 무소유의 삶. 거리에서 살아가는 거리의 시인. 우이 자연에 돛 닦는 삶을 추구하신다면 살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빚이 있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어봐도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니 도대체 뭔 소린가 싶은 경우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의 부모님 중에도 빚져서 도망갔거나 감옥에 다녀온 빚쟁이가 있다. 여러분 인생도 이 빚을 갚는데 빚처럼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설명 못하면 조심하세요. 절대 돈으로 엮이지 않겠다는 강한 결심이 있다면 연애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제 지인이라면 그것도 말리고 싶네요. 바람도 정말 안 고쳐지는 겁니다. 바람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상대 부모님 중에 바람핀 분이 있어서 가족력이 있다면 더 주의해야 됩니다. 애착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서 잘 안 변합니다. 용서해주고 만나도 나 자신이 평생 이 사람을 원망하거나 의심하면서 사는 불신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바람핀 거 용서하고 사는 사람 중 정말 깔끔하게 용서하고 잊고 사는 경우 본 적이 없습니다.
피말리는 결혼 생활이 됩니다. 자신이 쉽게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혼이라는 건 서로의 인생을 걸고 한 팀이 되는 관계인데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불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의심하고 원망하고 싸우다 파탄 나거나 용서를 해줘도 또 바람을 펴서 절망하게 되죠. 나를 정말 사랑하긴 할까? 의심이 눈덩이처럼 커지고요. 내가 왜 이 사람이랑 계속 사는지 자책하게 됩니다. 말하면 전쟁 나고 이혼하자고 할까봐 참고 살다가 마음이 다 타버리거나 맞바람 펴서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괴롭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또 남편이 좋은 아빠 역할을 하고 자녀가 아빠를 좋아하면 그것도 가식적으로 보이고 꼴보기 싫어서 자녀에게 말해버리고 싶은 욕망까지 듭니다. 실제로 자녀에게 말해버려서 자녀가 트라우마 오는 경우도 많고요. 술이 들어간다. 가끔씩 알딸딸한 만큼만 기분 좋게 마시는 건 좋죠. 저도 그 정도는 마십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속마음을 말 못하고 술을 마시면 속마음을 표현한다. 술로만 스트레스를 푼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화날 때도 외로울 때도 심심할 때도 술을 찾는다. 상대방의 부모님까지도 술 문제가 있었다. 너무 자주 마신다. 인사불성이 된다. 술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한다. 이런 사람 만나면서 술만 안 마시면 천사예요. 이런 사람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술 마셨을 때 천사짓 하느라 힘들어서 술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이 둘이 지킬 앤 하이드처럼 한 쌍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스트레스, 감정, 진심을 술을 통해서만 표현하는 것이 학습돼 버려서 그 이외의 방법을 모르니 계속 술을 마십니다. 술이 유일한 해방도예요. 술 안 마셨을 때 모습이 이분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두 가지 모습 전부 다예요. 해와 달처럼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이만큼 유지되는 거예요. 보통은 달래도 보고 싸워도 보다가 싸움이 잦아지게 되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또 술을 마시기 때문에 사이는 파탄나고 점점 더 심각해질 뿐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한 연구를 보면 술은 일주일에 한 잔만 마셔도 뇌 노화가 심해진다고 합니다. 많이 마실수록 뇌의 노화가 기하급수적으로 진행됩니다. 뇌도 변해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없으면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처증은 정말로 파멸각이에요. 의처증이 있는 연인이나 배우자랑 살면 그냥 죽지 못해서 버티는 삶을 삽니다. 정말 잘 안 변하고 상대를 돌아버리게 만들어요. 나중에는 헤어지면 해코지 당할까봐 무서워서 못 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친 듯이 싸우거나 완전 쥐잡듯이 여러분을 의심하고 나쁜 인간 만듭니다. 재밌는 사실은 의처증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바람피거나 신뢰롭지 않게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상대를 못 믿고 상대가 떠날까 두려우니까 오히려 딴짓을 해요. 자신이 딴짓을 하니 상대를 더 못 믿고요. 정말 지옥 같은 점은 가족 전체가 망한다는 거예요. 자녀까지 이 폭풍 속에서 함께 살게 되기에 자녀도 의처증 부모를 정말 무서워하면서 싫어합니다. 도대체 왜 저러고 사나 하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너희들 때문에 참고 산다는 레파토리를 곁들이면 숨이 턱 막히겠죠. 그래서 자녀는 빨리 집에서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또 의처증이 있는 사람은 가족들이 자신을 떠나는 게 두려워서 안절부절 더 발악을 합니다. 정말로 헬게이트니까 의처증 끼가 있는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애할 때는 나만 보고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러는 거 아닐까 착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대도 결혼하려고 최대한 자제해서 속으실 수도 있는데 정말로 버틸 수 없는 병입니다. 연애하는 동안 몇 달에 한 번씩 이직을 하거나 시험 준비나 취직 준비만 하면서 일을 꾸준히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결혼하지 마세요. 아무 증거 없이 결혼하면 성실하게 일하겠지 라고 긍정회로 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지방경제는 책임진다 는 마음이라면 결혼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집안일을 자기 몫만큼 할지도 의문입니다. 이 상태로 결혼했는데 자녀가 생기면 자녀는 아버지를 한심하게 여기거나 아버지와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자격지심이 생기고 일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시거나 다른 문제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져요. 결혼하면 철들겠지? 그런 사람도 소수 있겠죠. 그런데 인생 걸고 도박하실 거예요? 다른 영상에서도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까지도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어릴 때부터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인생을 살아갈 때 또 다른 가스라이터를 만나기 좋게 세팅돼 버린다는 겁니다. 반대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요.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1부는 여기까지인데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할 수 있는 불행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면서 경험해 보셨죠? 배우자는 여러분 인생에 그 이상의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배우자를 선택하실 때 근거 없이 좋아지겠지라고 예측하지 마세요.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 그 모습 그대로 이 사람을 본인의 부모로 선택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배우자가 여러분 아이의 부모가 됩니다. 여러분이 한 아이의 부모를 대신 골라준다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2부에도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어서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